자, 1995년에 비포 선라이즈가 있었죠. 유럽 횡단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제시와 셀리느. 비엔나에서 꿈같은 하루를 보낸 두 사람. Maybe we should meet here in 5 years or something. All right. 5 years? 5 years? That's a long time. It's awful. It's like a sociological experiment. How about 6 months? 6개월 후 플랫폼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그 6개월은 9년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제시는 파리의 오래된 서점에서 마치 운명처럼 셀린느와 만납니다.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아련함을 깨달았던 두 사람인데 그로부터 또다시 9년. If we'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today on a train, start talking to me, would you ask me to get off the train with you? You're asking a theoretical question. I mean, what would my life situation be? I mean, technically, wouldn't I be cheating on you? Okay. I wanted you to say something romantic and you blew it, okay? Okay. 이들의 모습은 너무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비포 midnight입니다. 자,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과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 자, 이 세 명의 콤비가 만들어온 이 비포 시리즈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8년간 세 편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희귀한 기획인 게 같은 감독 그리고 같은 두 명의 남녀 배우가 같은 캐릭터를 9년마다 반복해가면서 그 사랑을 계속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녹여넣어서 이 영화 시리즈와 함께 내 삶도 같이 흘러가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데 근데 이 느낌은 해리포터랑 같이 늙어갈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해리포터가 저렇게 청년이 되는 순간 우린 이제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포 시리즈의 이 주인공들이 그 빛나던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에서 이 비포 미드나잇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스살이 붙고 배 나오고 머리에 숱도 좀 적어진 것 같고 주름이 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나만 늙는 건 아니고 안도감? 네. 이단 호크가 나보다 더 나이 들어. 글쎄 말이다. 아니 그거는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 호크는 사실 좀 약간 노안이니까. 근데 오히려 줄리 델피가 9년 사이에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Can't believe I'm 41. Yeah, me neither. You've gotten so old. 이 비포 시리즈 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첫 번째는 이국의 멋진 풍광에서 된다는 거. 첫 번째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오스트리아 빈, 비포 선셋에서는 프랑스 파리. 이번에는 그리스의 멋진 해변 마을이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대사가 엄청 많다는 거. 비포 미드나잇에서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 남녀 배우가 어떤 기타의 등장인물들 없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을 컷을 나누지 않고 롱테이크로 계속 잡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본다라기보다는 그 누군가의 대화 장면을 뒤를 쫓아오면서 그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현실감을 굉장히 많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 세 편의 영화, 특히나 이제 마지막 편인 비포 미드나잇에서 그 연출력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거나 좀 주목할 만하다 하는 지점은 없을까요? 네. 이 3편이 앞에 두 편하고 다른 게 있다면 시간을 다루는 감각이 굉장히 다른데 앞에 두 편에서는 일종의 시간적인 서스펜스가 있어요. After tomorrow morning, we're probably never going to see each other again, right? 첫 번째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포 선셋을 보면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두 남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만날 것인가, 비행기를 놓칠 것인가를 놓고 계속 연기되면서 느껴진 어떤 서스펜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부부가 됐는데 부부 사이에 무슨 시간적인 서스펜스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일 또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 이틀 봐야 후에 되는데. 또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우가 뭐예요? 집에서도 보시는데. 네, 비포 미드나잇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에 그럼 시간 감각이 없어졌느냐? 아니고 이 영화는 그것을 뭘로 대체했냐면 세월의 무게, 세월의 덮개 같은 게 내려앉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두 영화는 사실상 두 사람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비포 미드나잇은 두 사람만 영화 속에서 나올 때까지 50분이 지나야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는 두 사람 사이 18년이 흐르는 동안 친구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전초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막 추억에 달콤하게 젖어서 대화를 하다가 We met about 18 years ago. We kind of sort of fell in love a little bit. 지금 현재 당장 전처와의 소생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대화하다가 Do you think Henry's life would be helped by a more consistent presence by you and me? Huh? 집안에서의 그 가사 노동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I don't. I barely have time to think. I work, I babysit, I work, I babysit. Hold on a second. I just have to.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만으로 순수할 수 없게 달라붙는 수많은 그 관계의 그물망에 딜레마를 영화가 제대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무척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Do you hear what I hear? See? What? Oh, no small feet.
No, nothing being knocked over, nothing we have to clean up, no injustices being done. Yeah.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member walking around Luxembourg Gardens? Yeah. I used to kick your ass at ping pong on those concrete Hey, tables. congratulations, you beat a woman pregnant with twins. Well, it's better Such a than losing gentleman. to a pregnant woman with Yeah. twins, okay? Oh, God. 이 시리즈가 사실 대사가 다 좋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사빨이 소위 제일 좋은 것은 비포 미드나잇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대사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장면과 장면 사이의 연결이나 이런 플롯이나 편집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노천 카페에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해가 이렇게 딱 지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계속 셀린이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Still there. Still there. Gone. 그 해가 진다는 것은 아무리 찬란한 태양도 언젠가는 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 이 부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끝부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알싸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호텔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식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긴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의 마지막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nd we are so important to some, but we are just passing through. 그 바로 다음 장면은 뭔가 하면 그리스의 오랜 그 폐허가 된 유적 터를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둘만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 유적 터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무수히 많은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은 역사 속으로만 남겨진 그래서 그 터만 남아있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스라는 네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18년 동안 정말 서로를 그리워했던 사랑이었지만 어쩌면 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유적지의 폐허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남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까지도 코멘트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의 이 장면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들어가는 그런 연결법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비포 미드나잇 과연 우리 삶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작품이 도착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그 별점과 한 줄 정리 알아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우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에서 4개 별점이라면 정말 최고 점수일 텐데요. 네, 이 시리즈는 진짜 멜러 영화사에 남을 만한 아주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족적을 남긴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내려앉은 세월의 덮개. 영화는 말한다.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하다. 마지막에 제대로 점수 따지네요. 네.